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65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3대 만성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요. 만약 다친 기억이 없는데도 무릎이 붓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할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함도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타려고 하거든요. 네, 특히 내려올 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무릎 관절은 네. 하중을 부하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따라서 계단이나 등산 등 무릎에 하중을 많이 부담하는 그런 행동들은 무릎에 부담이 더 심해지게 돼서 퇴행성 관절염을 좀 더 촉진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중을 부담하는 그런 운동들보다는 평지 걷는 운동이나 수영 같은 운동이 좀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질환인가요? 네. 저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네. 주름살이 생기듯이 사실 퇴행성 관절염도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사실은 연골하고 연골판을 항상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네. 뼈에 붙어 있는 맨질맨질한 부분이 연골이고 네.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 것이 연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골판이 실제로 이제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골은 물론 이 연골판도 같이 닳아서 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뼈에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기게 되고 심하게는 다리도 O자 형태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네. 연골이나 연골판이 닳아서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건데 연골 손상이 좀 진행될수록 통증 강도도 좀 세지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골 손상하고 네. 뼈의 변형 정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초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보시면은 저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중기로 가면서 연골이 조금씩 마모가 되면 관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뼈에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엑스레이상에서는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뾰족뾰족하게 골극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절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그다음에 말기로 가게 되면 좀 더 무섭게 이렇게 뼈에도 변형이 생기고 관절 간격은 연골과 연골판이 다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소실되게 됩니다. 엑스레이상으로 점점 단계로 넘어갈수록 통증의 강도가 일반적으로 세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뼈와 뼈가 맞닿는 물리적인 변화와 그리고 염증 물질이 많이 생겨서 생기는 화학적인 변화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심해 보여도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고 엑스레이상으로 괜찮아 보여도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공관절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붓고 아프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좀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통증,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계단을 오르낼 때는 물론이고 걸을 때도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관절염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통증은 좀 좋아졌는데 예전보다 다리가 다 안 펴진다든지 다리가 안 구부러진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나 관절염이 많이 진행했다는 소견이고 낮에 활동할 때는 괜찮은데 밤에 주로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과 운동 범위 이 두 가지로 좀 잣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좀 요즘에 많으신가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네. 다양하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50대 이후,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스포츠 활동과 운동 등으로 3, 40대에도 관절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무릎에서 보내는 신호 가볍게 좀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연골 손상이나 통증 정도에 따라서 좀 단계별로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단계별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통증의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초기에는 이제 무릎 연골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 중기로 넘어가서 연골 손상이 심하진 않지만 국소적으로 명확하게 MRI라든지 그런 영상 소견에서 보인다면 관절 내시경이나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말기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수술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기 단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병원에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조건 좀 수술해야 되나요? 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떤 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할 때 그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과 어떤 네. 증상을 포함해서 실제로 MRI나 아니면 엑스레이상에서 병변이 있을 경우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의 경우에는 관절 연골에 국소적으로 손상이 있게 되는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연골에도 손상이 있지만 뼈에도 조금씩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기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연골 재생술 등을 통해서 연골이 더 많이 닳아서 뼈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수술 가기 전에 먼저 좀 빠르게 치료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초기 단계 치료부터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증상이 나타난다면 초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어쨌든 우리가 무릎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관절 연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염증 반응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약물 치료, 그다음에 주사 치료, 운동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통해서 관절 내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운동 치료를 통해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럼 계속해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5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엑스레이상에서 약간은 관절 간격이 좁아져 보이고, 아.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MRI상에서 보면 골격이 좀 생겨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연골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무릎 주위가 붓고 굽히기 힘들다는 증상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주사와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증상이 확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일상생활을 상대적으로 치료하시지 않은 분들보다는 잘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계단 오르기가 겁이 날 정도로 통증이 생긴다면 네, 이게 바로 이제 중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죠? 연골 손상이 명확한 네, 중기에서는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관절 내시경인데,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면 내시경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고 당일 수술을 하고 바로 퇴원한다라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절 내시경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아, 하지만 내시경의 그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서 작은 기구들이 관절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연골판 절제술이나 혹은 연골 재생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흉터도 적지만 환자분들도 회복이 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진상에 관절 내시경 사진이 두 번째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안에
위아래 연골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지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을 작은 절삭기로 절제를 해서 네. 환자분은 사실은 3, 4일 안에 바로 걷고 빨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찢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것을 네.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봉합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저런 식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은 더 찢어지지 않도록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다듬어 준다. 네. 자,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서 진단과 치료가 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럼 계속해서 좀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시경상으로 보이는 모습인가요? 그렇죠. 내시경 사진입니다. 네.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제일 왼쪽 사진을 보면 내시경상으로도 연골에 국소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손상이 있고 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 몸의 연골은 다시 재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더 연골이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연골을 좀 다듬어 준 다음에 그 속 안에 뼈에 구멍을 미세하게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뼈 안에서 골수 같은 것이 나와서 연골이 조금 더 자라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네. 자가치유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건가요? 네. 자가치유 능력을 좀 더 촉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는데요.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연골세포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떠한 치료법인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연골이 한번 손상이 되면 네, 자연적으로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네. 그중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이제 자가연골세포 연골재생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말 그대로 내 갈비뼈의 연골에서 네. 자가연골세포를 채취하게 됩니다. 갈비뼈요. 그렇죠. 네. 갈비뼈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채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취한 연골세포를 배양을 하게 됩니다. 6주간 배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양이 생기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연골이 결손된 부위에 그 배양한 연골세포를 이식하게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 뺄 때는 마취하나요? 저 사실은 수술이 2번 이루어져야 되는 아, 상황이고 그렇군요. 처음에 갈비뼈에서 연골을 뗄 때 한 번, 그리고 네. 수술 이식할 때 한 번 이렇게 2번 네.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지금 연골 재생술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4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사실 이런 분들이 연골 손상이 은근히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손상된 연골 주위 주변부를 좀 정리한 사진인데요. 생각보다 병변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변에 앞서 6주 동안 배양한 구슬 모양의 연골 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접착제로 이제 약간 얼기설기 붙여놓는 모양인데 실제로 보시면 좀 울퉁불퉁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연골과 비슷한 강도와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게 한 몇 주 정도 지나야지 이렇게 딱 네, 자기께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실은 자기 걸로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목발을 얼마나 짚어야 되냐. 아.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짚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치료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또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무릎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점이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제 무릎이요. 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네. 좀 아팠어요. 아, 네. 10년 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10년이 넘으셨군요. 네, 그 네.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네. 좀 괜찮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여기 혔어요.
네. 무릎이 휘고 아, 휘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좀저 심통이 좀 오고 네. 구부리려면 좀 아파요. 아,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있으시고요. 예. 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만으로 69세예요. 아, 69세시고요. 네. 네, 지금 이제 69세이신데 뭐 네. 여러 가지 좀 치료도 좀 초기 치료를 좀 받아보신 것 같아요. 한번 좀 상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연세를 고려하고 현재 네. 말씀해주신 증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꽤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쪽이 좀 주로 아프시고 다리도 네. 좀 휘어 계시고 그리고 네, 걸을 많이 때 하셨어요. 그리고 구부릴 때 통증이 있다는 거는 현재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국소적인 염증 반응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엑스레이나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연골 상태나 아니면 뼈 모양 상태를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로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관절염이 꽤 심하다면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리 변형이 오셨잖아요. 그럼 약간 말기로 봐야 되나요? 중기로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리 변형까지 오게 되면 네. 거의 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더 다리 모양이 O자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엑스레이랑 영상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병원 가셔서 네, 엑스레이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중기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말기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보세요? 네네. 네, 중기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말기라고 엑스레이를 들으셨어요? 안 찍어보지를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냥 그런데도 그냥 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주사 맞은 지 오래됐고 주사는 아직 맞지도 않고 네, 최근에는 그래서 안 가보셨고요. 예, 요즘에 이제 너무 아프니까 여기 음. 나오기를 상담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심해지신 걸로 보여지는데 병원에 가셔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지 마시고 꼭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지금 중기인지 말기인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65세 된 여잔데요. 네네네. 다리 퇴행성 관절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는 왼쪽 다리는 상기고요. 네. 오른쪽 다리는 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수술하지 말고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치료받고 하는 게 어떠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아, 지난달까지 무릎 주사로 이렇게 맞고 했었거든요. 네. 좀 좋아지는 것 같았었는데 또 집에서 이제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집에서 뭐 조금 일을 하고 하니까 또 똑같은 증상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아, 네. 자, 지금 이제 왼쪽은 3기, 오른쪽은 4기라고 벌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네네. 좀 하셔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양쪽 무릎 다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사실 중기를 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아, 되고요. 말기에 가까워지고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절반 이상 넘어가신 거고 사실 아까 하나 물어보셨긴 하지만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해서 통증이 무조건 심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괜찮아졌다가 또 아파졌다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반복이 되실 텐데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좀 무섭고 아직 나이가 좀 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또한 운동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무릎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아무리 많이 진행을 했더라도 무릎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그만큼 무릎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꼭 굳이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 치료를 좀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화 상황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운동 치료를 한번 꼭 병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 치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관절 변형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좀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관절 변형이 심하게 오는 경우 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사진 보면서 왼쪽에 설명드릴까요? 정상 무릎은 이제 무릎이 되게 똑바르게 잘 돼 있죠. 근데 네. 변형이 심하게 오면 눈으로도 심하지만 실제로 엑스레이 상에서도 뼈가 굉장히 심한 변형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인들의 관절염은 주로 내측 안쪽에 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되고 네. 따라서 그쪽에 연골이 많이 닳고 반월상 연골판도 그쪽이 많이 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으로 체중 부하선이 이동을 하면서 점점 다리가 O자로 변형이 되고 네. 또한 바깥쪽 인대도 양반다리를 하면서 평소에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변형이 좀 더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전혀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네. 좀 심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관절염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렇게 심한 변형이 오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병원을 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변형이 오시는 분들은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관절 변형이 올 정도로 심한 말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인공관절을 좀 교체하는 그런 수술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저렇게 심한 변형이 있으면 네.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앞서서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엑스레이나 영상 소견 거기에 포함해서 환자분의 증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인공관절 수술을 사실은 안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최대한 무서우니까 좀 미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말기 관절염, 저런 식으로 심한 변형이 있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이나 주사 치료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인공관절은 성능이 좀 향상되어 있고 수명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술을 진행을 해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인공관절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인공관절은 우리가 평지를 편하게 걷고 일상생활을 잘 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따라서 수술 후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술 후의 결과는 수술 전에 환자분의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수술 전에 너무 못 걷고 계속 누워 계시고 그래서 근육이 빠진 상태라면 수술 후에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냥 단순히 관절염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못 걷고 하게 돼서 심폐 능력이 떨어지면 수명이 또 단축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인공관절은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왼쪽에 부분 치환술, 앞서서 내측 관절염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측에만 국한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부분 치환술, 그리고 관절염 전반적으로 있다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고모도 정말 계속 미루다 결국 받으셨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술 받고 나서. 네. 그렇죠. 수술 후 통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죠. 네네네.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이 닳아버린 연골과 그리고 뼈를 일부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속 합금으로 된 걸 씌우게 되는데요. 네. 수술 후에 통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다시피 심폐 기능,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거의 확률도 올라가고, 또한 수술 후 재활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네.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수술 전후의 통증 때문에 수술을 미룰 필요는 없다. 효과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 전에 통증 경로를 차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술 당일에는 수술장 내에서 무릎 관절 안에다가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속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술 직후에 급격한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무통 주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다각적인 통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 후 통증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게 되고 재활도 훨씬 쉬워지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재활 치료를 좀 많이들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재활 치료가 근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활 치료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릎 인공관절은 특히나 관절을 완전히 열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종아리 쪽에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혈전은 흔하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머리나 심장으로 넘어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고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혈전을 예방하는 치료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 운동 범위를 기구를 통해서 조금 같이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운동 치료를 하면서 정상 보행하는 것을 같이 도와주는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치료 사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생각보다 골 변형이 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네. 따라서 수술 전에 힘드셨지만 수술하고 나서 일반적인 약간 스탠다드형의 인공관절을 사용함으로써 잘 지낼 수 있게 되셨던 분입니다. 네. 다음 분 볼까요? 남성분이신데요. 이분 73세이시고 나이는 비슷하신데 네. 사진상의 왼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실제로는 네. 관절 변형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시네요. 증상도 다리가 다 안 펴지고 구부러지기도 힘들다라는 걸 호소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앞서 인공관절 조금 간단해 보이는 스탠다드형보다는 다른 좀 더 복잡하고 큰 인공관절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절이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탠다드형의 그런 간단한 인공관절보다는 좀 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 후에 재활이나 회복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볼까요? 다음 걸로 넘어가요. 네네. 다음은 50대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네. 그래서 59세 여성 환자 사례가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도 다리 변형이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이가 좀 젊으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미루게 되면 더 많이 변형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이 환자분처럼 굉장히 이제 그 인공관절이 큰 주대를 쓰고 그다음에 복잡하고 큰 인공관절을 사용하게 돼서 사실은 이러한 긴 주대를 사용한 복잡한 인공관절은 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관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해줍니다. 따라서 수명이 좀 더 짧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치료 시기나 나이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노화를 늦추면서 건강하게 무릎 관절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화를 늦춘다는 말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인데 굉장히 네.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적절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등산이나 계단처럼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들을 하는 것은 무릎에 부담이 되고 관절염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전거 타는 건 어때요? 네, 자전거 타는 건 사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무릎 모양에 따라 좀 다르고 안장 높이에 따라 좀 다르게 되고 또한 이제 자전거를 어떤 분은 평지에서 타는 걸 생각하고 어떤 분은 산악 자전거를 생각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 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자전거가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이 되려면 평지 혹은 집에서 타는 자전거를 네. 타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무릎에 좋은 이제 운동 습관으로는 네. 오른쪽 그림처럼 평지 걷는 거, 그리고 네. 수영, 그리고 평지 자전거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운동들을 뭐 단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평생 습관처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무릎을 폈다가 내렸다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저 운동도 이제 네. 무릎에 하중을 가하지 않으면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도환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습관화해서 퇴행성 관절염 질환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용을 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